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CNS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영종도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향후 영종도와 같은 어떤 개발 컨셉을 가지고 그 새만금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종도 개발 사례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은 우리가 이제 영종도라든지 현재 부산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부산 그 신항만 그 주변과 아울러서 그 김해공항 이제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 개발을 하는 사업과 좀 비슷한 유사 사례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도 항만과 공항을 끼고 그 주변 일대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 영종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그리고 인천의 항만을 통해서 그 주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만금하고도 많은 비슷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항만 하나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공항 하나만 들어가도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 공항과 항만이 두 개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큰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 영종도 개발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 개발되면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 이 영종도 이 개발 사업이 이제 민간으로 확장이 되면서 현재도 지금 많은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SOC 사업에 대한 어떤 추가 개발, 그러니까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철도망들이 현재 계속해서 더욱더 진행이 됨으로 해서 영종도 개발에 대한 어떤 탄력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사만금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종도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특징,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인천, 그러니까 인구 한 26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그 인천광역시에 해당이 되면서 이 경기도권 그리고 이 서울권 가장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 수도권에 가장 가깝게 지금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이제 항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구 유입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장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 이제 신항만 그리고 그 김해공항을 더불어서 이 주변 일대 개발이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인구가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 한 350만 이상의 어떻게 보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창원 마산이라든지 인구가 좀 상당한 지역들이 그 주변에 배치가 됨으로 해서 공항 그 개발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산의 그 구항과 더불어서 신항만이 개발이 가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개발에 대한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부각을 이제 내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영종도라든지 부산 신항만 주변으로 해서 큰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새만금은 미래에 앞으로 그런 어떤 항만과 그리고 이런 SOC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과 다르게 이 새만금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그 지자체 가운데에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있겠지만은 현재 국가에서 밀어주는 정책 사업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지금 새만금을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개발에 따른 전라북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로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각 지방 분권화 그리고 각 지방 쪽으로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좀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가장 소외됐던 지역이 그 전라북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발시킴으로 해서 전 국토 균형 발전화를 꾀하겠다라고 하는 이번 정권의 어떤 정책 이게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도 지금 설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과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서쪽 라인 그리고 영종도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그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이쪽 그 라인들이 상당한 개발 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동남아권 아세안 지역과 상당히 많은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해 교류 활동, 무역 활동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영종도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국책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종도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향후 어떤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종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보다도 더욱더 앞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개발에 대한 탄력을 받게 되면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이상 크게 개발이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종도도 이미 일찍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이상 계속 개발 압력이 존재하면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미래적인 어떤 도시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는 AI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분야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분야와 그리고 스마트 혁명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도시, 이런 도시적인 형태가 이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이 새만금은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기술력과 건축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만금은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쯤 만약에 새만금에 투자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많은 집가 상승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노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강남이 이렇게 개발될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판교가 이렇게 개발될 거를 알았으면은 미리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광교 그리고 동탄에 이르러서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된 지역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미리 가서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항상 머리를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바로 새만금이 향후에 강남과 같은 그리고 판교와 같은 그리고 그런 광교와 같은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고 많은 어떤 땅값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동네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도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 계획을 한번 이제 알아보기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도로망하고 철도망, 그 다음에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공항은 일단은 제 1터미널이 있습니다. 1터미널이 먼저 만들어져서 개항을 한 상태이고, 현재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 터미널이 완공이 됐습니다. 일부 완공이 됐고, 향후 인천공항 4단계 개발에 의해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 여객 처리 용량 연간 한 1억 명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종도 같은 경우는 먼저 연육교라고 합니다. 북인천에서 영종도로 연결하는 이 1연육교를 통해서 이 영종도는 크게 개발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육지에서 이제 그 섬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바로 이 영종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이 들어서고 이 공항이 인구가 많이 이제 그 공항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터미널이 또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 공항 터미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육교로는 이제는 이러한 용량들을 다 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점점점 SO 사업이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바로 제 인천대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천대교는 이제 송도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송도하고 연결되는 제 인천대교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영종도로 육지에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루트가 1연육교와 그리고 2연육교라고 하는 인천대교가 들어감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탄력성을 훨씬 더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개발은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또 필요성을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3연육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영종 하늘도시와 그리고 청라지구, 남청라하고 연결시켜주는 이 도로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시 계약 용역 발주가 된 상태고 202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종도로 들어가는 이제 새 관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는 북인천에서 그리고 남청라에서 그리고 이미 그 도로 개통이 된 송도 신도시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라지구와 그리고 이제 송도 신도시와 그리고 영동지구 이 세 개의 어떤 삼각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운서 IC 방향에서 지금 현재 신도라고 하는 섬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연도교입니다. 이 연도교가 영종 신도로 연결되는 이 연도교가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 3.5km 정도 이 구간이 국비를 투입해서 2024년도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단계 사업은 신도에서 강화도까지 연결되는 그 민자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구간은 한 11.5km 정도가 되는데 이 도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대북 분야 핵심 과제인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로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이쪽 영종도하고 연결되는 이 신도와 그리고 강화도 쪽 인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향후 한 10년을 염두에 해보고 투자해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도로망들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쪽 인천에서 연결되는 현재 그 김포까지 지금 이게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연장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항에서 지금 송도로 이 파란 선이 송도로 연결을 해서 안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것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 2020년도에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그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을 최종적으로 한 상태이고 2018년도 5월달에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신청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2020년도 하반기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안산까지 연결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천대교와 그리고 그 1연육교와 제2연육교와 제3연육교를 연결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향후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로 연결되는 각 지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이 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금 현재 더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용유 잠진 제방도로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도로 이 제방도로가 이제는 2019년도에 이제 그 무의도라 이게 무의도고 바로 옆에가 이제 실미도가 되는데요. 무의도까지 연결되는 그 제방도로가 연도교가 2019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이제 인천 이 영종도 이 개발 사업은 전에 1연육교를 통해서 크게 이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공항 터미널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들, 우리가 핏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 쪽에서 그 섬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망 제2연육교와 제3연육교 그리고 강화도로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무의도까지 연결되는 이 제방도로까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사방팔방 연결되는 이 도로망으로 인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이 영종도는 개발에 대한 어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철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철도망을 보면 이제 전철이 현재 지금 7호선이 지금 부평역에서 지금 현재 성남역까지 인천에 있는 성남역까지 2020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성남에서 청라까지, 그러니까 성남에서 이 청라까지 연결되는 요 부분까지는 2017년도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천 이제 공항철도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7호선을 타고 인천 공항철도와 연결이 돼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이제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 전철망이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제2공항철도가 2019년도에 이제 본격 추진을 하게 되는데 203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제2공항철도, 1공항철도는 이미 이 1연육교를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2공항철도가 요 라인으로 해서 인천으로 인천역까지 연결되는 요 구간은 2030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발 KTX는 2021년도에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송도 초지 어천 3개역을 신설을 해서 이게 바로 이제 기존 수인선 노선을 이용한다 하는 건데요. 어천역에서 그 경부고속철도까지 직결하는 이 노선을 통해서 KTX까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금 자기 부상 열차가 이미 일부 구간은 이제 1차적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지금 현재 자기 부상 열차 1단계로 이미 공항에서 용유까지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요 구간이 이제는 이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장래 계획으로서 향후에는 인천 영종도를 한 바퀴 돌아가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영종도를 한 바퀴 돌리는 자기부상 열차가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영종도를 한 바퀴 돌는 이제 순환선과 더불어서 지금 제2공항철도까지 이제는 2019년도에 본격 추진해서 203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달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7호선을 그리고 현재 청라까지 연결시킴으로 해서 인천공항철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철망을 더욱더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교통망인 도로망과 그런 철도망들이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이 영종도에 대한 어떤 민간 개발이 더욱더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종도는 이미 왕산에 왕산 해수욕장에 마리나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2017년도에 국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해서 최대 규모로 마리나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파라다이스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인천공항 바로 하단 쪽에 지금 현재 1구간 1차가 이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 현재 지금 카지노 리조트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2단계로 2018년도 9월 2차 개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현재 공항을 끼고 가장 지근 거리에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이 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터미널 바로 옆에 보면은 바로 여기도 인스파이어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201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더불어서 지금 여기 미단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단시티는 인천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시저스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건 2022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이제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현재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와 그리고 인스파이어 복합 카지노 리조트, 그리고 미단시티에 들어가는 시저스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리조트가 이제 세 군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더 많은 그런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합 이제 리조트 사업까지도 현재 민간 개발 사업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요 구간에 요 중간에 영종도와 그다음 북인천 사이에 그 섬 하나가 이제는 매립이 돼서 한상 드림 아일랜드를 이제는 복합 이제 리조트를 이제 만들게 될 텐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간에 인천공항철도 선상에서 역세권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역세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상 드림 아일랜드는 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달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이 되면 2019년도 부지 조성을 해서 2020년도까지 조성을 완료를 하게 되는데, 그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그 교육연구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그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 그 하단에 이제 무의도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실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 실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도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실미도가 바로 여기 실미도입니다. 그래서 그 실미도에는 현재 경제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무의 솔레어 복합 리조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솔레어 코리아 1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돼서 2023년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해서 복합 리조트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카지노 사업이 그 파라다이스와 인스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미단시티에 들어가는 시저스 복합 리조트와, 그리고 이제는 한상 드림 아일랜드와 그리고 무이솔레 복합 리조트, 이런 개발 사업까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처럼 영종도는 이런 복합 카지노 리조트와 그리고 카지노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 있는 복합 리조트가 많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새만금도 공항과 항만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리고 매립된 이런 지역들이 들에 보면은 이런 리조트 사업 부분과 또 그 새만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 이제 전용 카지노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 발의를 해서 내국인 카지노, 현재는 이제 강원도 현재 강원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전용 내국인 카지노가 바로 만약에 새만금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감으로 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1년 만에 한 15%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그리고 이 새만금을 개발함으로 해서 이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중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카지노 리조트 사업이 진행돼야 좀 더 촉매제 역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영종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겠는데요. 영종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연육교를 통해서 영종도가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남북 1, 2, 3축 도로 1, 2, 3축을 따라서 현재 이 새만금 이 내부 용지가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용지가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러한 도로망, 기본적인 이 도로망뿐만 아니라 내부 용지에서 외곽으로 뻗어가는 많은 도로들이 새로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 이제 영종도까지 들어가는 인천공항철도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뭐 7호선 연장이라든지 제2공항철도와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자기 부상열차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군산에서 현재 익산에서 군산 경우에서 지금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철도 계획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만금에서 향후에 그 정읍 KTX까지 연결되는 노선과 그리고 더불어서 김제까지도 연결시키는 이 루트, 그리고 남북 1, 2, 3축 연계해서 들어가는 철도망들도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내부 용지 안에서도 순환철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됨으로 해서 새만금 이 내부 용지가 훨씬 더 많은 어떤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공항터미널 하나로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이 터미널까지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도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만금도 현재 이제 국제공항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주변 현황에 따라서는 공항이 또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항만 또한 마찬가지로 더욱더 확장시킴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에 상당히 그 마중물 역할, 도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어떤 도로망과 철도망이 더욱더 개발되는 것은 더욱더 그 내부 용지 개발과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효과와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 안으로 새만금과 연계해서 현재 지자체가 군산과 김제와 그리고 부안이 있는데요. 이런 새만금과 연계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부안과 그리고 김제와 군산 일대가 많은 어떤 개발 압력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을 끼고 지금 위쪽은 어떻게 보면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남청라 쪽은 이제 김제라고 하는 부분이며, 그 하단 쪽 지금 송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바로 부안 일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새만금 내부 용지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금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영종도 선만 개발된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연계해서 다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샘플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내부 용지 개발과 함께 그 사이드에 붙어 있는 군산과 그리고 김제와 그리고 이 부안에 충분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종도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초기 개발과 함께 계속해서 한번 이제는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지하수 물을 이제 뿜을 때 마중물을 넣어서 지하수를 뿜게 되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물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종도 개발은 처음에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성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개발들이 더욱더 지금 현재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그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처음에 그 상당히 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새만금 개발공사와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사를 이제 설립을 함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을 조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며,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물이 콸콸콸 넘치는 그런 단계가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뒤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이제 2018년도 이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이 될 텐데요.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발에 대한 가속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새만금 개발청사도 새만금 주변에 이전이 될 것이고, 향후에 새만금 청사와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가는 신축 건물이 또 들어감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완성도를 더욱더 높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8년도 9월 이후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새만금 그 주변 일대의 집가 상승이 한 단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가격이 상승 효과가 크게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한 번 더 큰 폭으로 집가 상승이 새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5월달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 요 8월달 4개월 정도가 새만금 어떤 개발에 따른 어떤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종도 개발이 진행이 된 것처럼 앞으로 향후도 새만금도 크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 원에는 플러스 CNS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점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